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등기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지금부터 공부를 해로 가거든. 공부를 가는데,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먼저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자, 보세요. 등기부라는 말이 있고,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있거든. 이 두 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히지 않는데, 나중에 이 등기필 정보는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부와 등기 기록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같은 말이라 같은 말인데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은 전체를 말할 때는 이 전체를 말할 때는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한 개를 말할 때는 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이라면은 등기부지. 개인이라면 뭐다? 등기 기록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컴퓨터 요 기계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컴퓨터 기계 있죠. 이 본체 있죠. 이 기계를 등기부라고 그러고, 그러면 요 등기부 요 속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답다. H. 그 100번지만 말할 때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등기필 정보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거든. 그 여기서 요 이름을 보면 이렇게 놨죠. 등기필 정보 이렇게 놨거든. 잠깐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고 두 개요. 두 개인데 요 위에 거를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부르고 이 아래 거를 등기필 정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나왔거든. 그게 등기필 정보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등기 완료 통지서가 위에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면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읽을 때는 이건 안 읽습니다. 안 읽고 이것만 읽어요. 그럼 등기 필정보라고만 읽으면 그 속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읽으면 그 속에는 등기 필정보는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렇게가 이게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세요. 앞 시간에 뭐를 배웠냐 할 때 등기소와 등기관을 배운 거예요. 그죠? 등기소와 등기관을 배웠거든. 지금까지 관리를 치면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는 게 정답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등기부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등기법이네. 등기법. 등기법은 등기부를 배우는 거예요. 등기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의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그럼 의 이래 놓으면은 답은 이거거든. 등기가 뭐냐 이래. 그럴 때 여러분들 잠깐만.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 이래 나누면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권리 관계이라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가 있지. 그러면 이게 등기부 뜻이지. 등기부가 뭐냐 이러면은 보세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장부가 등기부지.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장부가 뭐란 말이고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요거 우리가 기본으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장 쉽게 여기에 토지가 있다. 여기에 건물이 있다 이 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말하고 이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 여기서 편성이라고 나오죠. 그 여기서 물 이래 나오죠.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공시법 시간에 법학 시간에 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 이제 권리가 있고 물건이 있거든. 이렇게 될 때. 네, 그러면 이 물건이라는 말은 동산과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라. 맞죠? 네,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잖아요. 이 정착물이 건물과 나무지, 나무. 근데 나무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임목법에 적용을 받아. 그러면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하면 되고,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토지와 뭐란 말이고 건물. 그 말은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가 있다. 요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가 있다.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반 등기부가 있고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구분 건물 등기부는 그냥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자, 칠판을 봅니다. 이 그림을 갖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그럼 등기부가 이렇게 있다.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럼 나눌 때 제일 위를 부를 때 표제부라고 부르고 아래를 부를 때 갑구라고 부르고 밑에를 부를 때 얼구.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갑을병정 있잖아요. 갑을병정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이치적으로 맞지?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놨다? 표제부는 모르겠거든. 그냥 표지라고 하면 되는 거라. 표지. 책 거풀 있잖아요. 책 거풀이 표지다, 표지 아니다. 그 책 거풀이 표지죠. 표지가 제일 처음으로 오는 게 표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부? 표제부. 그 다음에 시작. 갑구, 무슨 구? 얼. 그러면 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로 가고, 여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로 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뭐로 간다? 얼구. 그리고 이렇게 요 그림이 그대로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제 요거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잠깐 해놓고 갈게요. 구분 건물이 나오거든. 그 구분 건물이 나올 때는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기재를 할 때, 자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를 말할 때는 여기까지 쓰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여기 쓰면 되지. 맞아요.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말만 하는 게 다 여기 쓰면 되죠? 자, 근데 아파트는 여기 쓰면 안 된다.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여기 쓰면 안 되지. 101동 이래 써야지. 맞죠? 네, 여기 쓰면 안 되지. 우리 집에 우편물이 올라오면 101동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1701호까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그럼 요거 되죠? 그럼 여기서 요 101동이 있죠? 여기에 표제부가 있다, 이 말. 여기 1701호 있죠? 여기에 표제부, 갑부, 얼구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표제부, 갑구, 얼구인데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다. 이게 키다.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표제부가 두 개예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예요. 오케이. 여기는 표제부가 몇 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가 있다. 표제부가 두 개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만 놓고 보고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이 그림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단순하다, 단순하지 않다?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단순하다,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복잡해져야 된다는 그 말이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변별력을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어려운 걸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네.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8페이지입니다. 이 책 바깥 거 한 번씩은 다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정리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하, 진짜 정리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 가서 이론서 쫙 펴놔놓고 어느 게 제일 요약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느냐? 그건 당연히 모키스의 부동산 공시법이 요약서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리라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자, 이렇게 줄 걸 필요는 없어요. 줄 걸 필요는 없어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저장된 아까 전에 컴퓨터 정보 자료가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이건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줄 긋지 마세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무슨 등기부? 건물.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긋는 거는 책에 다 밑줄이 색깔로 표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줄 긋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협의라는 거는 좁은 의미의 등기부거든. 그럼 이게 이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예요. 그럼 이제 광의는 넓은 의미로 등기부라는 말은 이 네 개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처음에 뭐가 있다? 도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요. 부동산의 무슨 부? 일부. 여러분들 잠깐만. 법을 공부할 때 잠깐만 보세요. 전부라는 말을 썼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일부도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일부라고 말을 썼다는 말은 전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표현을 반대로 했네요. 반대로. 다시 해볼게요. 전부에 된다 이래 나오죠. 오케이? 네. 그러면 또 전부에 된다 이래 됩니다. 그럼 여기로 오세요. 일부에 된다 이래 나왔죠. 그죠? 오케이? 네. 그럼 전부에 된다라는 거는 일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케이? 네. 아니, 전부에 된다는 말은 일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아, 포함한다. 아, 그럼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럼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 한 필지다, 한 필지 아니다? 한 필지를,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것만 침, 전세 줄 수 있다, 있다. 그럼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전부는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전부만 된다 이러면 일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보세요. 요거는 부동산의 무슨보다 일부. 그러면 한 필지 전부를 빌릴 때는 도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일부를 빌릴 때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린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다. 해. 그래서 도면을 그려가야 돼. 오케이. 그럼 앞으로 공식입니다. 부동산 일부자 딱 들어가면 뭐를 첨부해야 된다? 도면.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이 공식입니다.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도면은 같이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는 제 말 들어보세요. 가장 쉬운 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그 사장 책상이 있지. 책상 뒤에 가면은 지도들이 있다 없다. 그 아파트 단지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러면 30평 아파트 평면도, 25평 아파트 평면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칠판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파트가 동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남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일자형을 띠고 있는지 기역자형을 띠고 있는지 각 층마다 복도가 어떻게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위치하고 있고 비상구가 어디 위치하고 있고 각 호수마다 구조가 어떻게 빠졌고 다 알아야 돼. 뭐라 돼요? 알아. 그럼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뭐가 따라 들어간다? 도면. 공식이라니까. 아, 그럼 다시 0이라는 말을 하면 자동으로 뭐가 옵니까? 아, 철수를 모르면 젊은 사람이 0이가 나오면 철수는 자동으로 오지. 맞아, 안 맞아? 아, 몰라요. 그럼 저다 홀수가 오면 짝수는 자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안 와요? 아, 그런데 아직 안 돼 있구나. 아, 우리 말할 때 0이라면 철수는 자동으로 오는 거지. 아, 이거 이해하면 그분은 50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항상 공식을 좋아하거든. 어느 한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가 있다 이 말. 그럼 아파트라는 표현만 딱 들어가면 도면은 무조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각각의 호수마다 구조가 어떻게 빠졌고 알아야 돼. 뭐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거든. 요거 여기다 159페이지라고 한번 적어 두시고 173페이지, 151페이지라고 적어 두세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 그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와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여기에 편성이 나오거든. 동그라미 1번은 여기까지는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닙니다. 좀 전에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안 둔다? 둔다. 이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띄우더라도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거든.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예요. 자, 보세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대라 하거든. 아직 쓰지 마세요. 옆에다가 101동 1701호 이러면 여기에 표제부, 갑구, 얼굴 이제 썼어요. 됐죠, 그죠? 101동 1700 매도 1호, 1호. 좀 전에 1동의 표제부가 있답다. 이제 1701호의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답다. H. 그러면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다? 2개.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집안을 정리해봅니다. 그럼 여기 101동의 표제부 있지? 그럼 여기 101동입니다. 그럼 요 표제부 한 개를 가지고 1701호, 1601호, 1501호, 1401호, 1301호 한 개를 가지고 다 같이 사용해야 하네요. 해. 요게 한 개에 대해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기기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무슨 부?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무슨 부? 갑구. 소유권 이외를 기록하는 무슨 부? 얼구.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이해됐거든. 자, 이거는 이제 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출제 유닛 시험 문제 낼 때는 2개만 딱 알면 돼요. 2개만 알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표제부, 표제부. 다시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거든. 그럼 토지 등기부의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건물 등기부입니다. 이걸 2개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반 건물은 일반자를 원래 생략합니다. 그냥 단독주택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다, 아파트 아니다? 아파트. 여러분들 집합 건물은 아파트, 빌딩, 아파트 빌딩 있죠. 그 우리 학원 이것도 빌딩이다, 빌딩 아니다? 이것도 집합 건물이에요.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죠? 그러면 여기서 단독주택입니다.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은 여기 보세요. 1동, 좀 전에 101동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럼 1701호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여기 공용 부분이라고 나오죠. 공용 부분은 적지는 마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거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부분이다? 전후 부분이에요. 전후 부분. 맞아요? 네. 바깥으로 나오면 무슨 부분이다? 공용.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면 복도가 나오지. 그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이 여기서 말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이는 등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관리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독서실입니다. 헬스장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아파트에 헬스장이 딸려있다, 안 딸려있다? 딸려있지. 독서실이 딸려있지. 아파트 관리동이라는 게 돼요. 관리동. 그런 게 규약상 공용 부분.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했다.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아파트 관리동은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갑구가 없으면 얼구는 자동으로 없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이해가 존재를 하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법밖에 없다? 표제.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외워야 될 거는 2가지를 딱 외웁니다. 그다음에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양식이 다 다르다 이 말. 그러나 이 갑골구는 양식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양식이 똑같다는 거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면허증의 양식, 여권의 양식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갑골구는 양식이 똑같아요. 그러나 표제부는 다 달라요.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두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가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 표제부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 표제부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그럼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차이점이 무슨 문제? 시험 문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봐야 돼. 그림으로. 그 여기에 여러분들 책에 바로 오늘 바로 101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101페이지에 등기부가 나와야 하나요? 지금 이거를 보고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여러분들 표시는 요래만 딱 해놓으세요.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가 뭐냐? 이 표제부와 이 표제부의 차이가 뭐냐? 요것만 딱 알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옵니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입니다. 좀 전에 요래나죠. 1동에 여기서 표제부가 있답다 했지.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골구가 있답다 했지. 그럼 옆에다가 1에만 썼어요. 101동 1701호 요래만 써놓으면 됩니다.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답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여기다가만 동그라미 딱 어느 부분에 기록을 한다? 전유 부분. 그럼 공용 부분에 다시 할게요. 전유 부분입니다. 일동 표제부에 기재하느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하느냐 요게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가 102페이지라고 적어 놔놓았어요. 그럼 제가 10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좀 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일반 건물이 있어요.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 등기부, 일반 건물 등기부, 여기에서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어. 그럼 여기에 표제부 갑구 무선구 얼구, 여기에 표제부 갑구 무선구 얼, 여기에 시작 표제부, 여기에 표제부 갑구 얼구, 여기에 무선부 표제. 자, 일단 여기를 먼저 볼게요.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오세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같아다. 토지 등기, 건물 등기부는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지.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 기재한다? 표제. 그러면 표제부터 해볼게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여기에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지적 시간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지. 맞다, 맞다? 근데 지금 지적이다, 등기다. 등기는 이 두 개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그러면 토지에는 뭐가 들어갔고 지목, 건물에는 구조와 종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거 세 개는 같이. 그럼 이게 구조라는 게 우리가 제가 이야기할 때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 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 그는 우리 콘크리트로 지었지.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답다.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요. 그게 하나. 두 번째,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 있죠. 그런 흙으로 나무로 집을 지었다. 그게 목조 기와 구조.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목조 기와 구조. 종류는 자 보세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딩, 아파트 이런 게 종류예요. 종류.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빨리 말하세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자, 확인하러 이제 갑니다.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요거만 확인합시다. 이거는 토지,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자, 이거는 토지등기부 표제부고, 이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고.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봅니다. 표시번호 같아, 안 같아? 같아. 접수,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는 소재지분, 지목면적, 소재지분, 건물번호, 건물내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게 지금 다르지.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등기원인 기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이거는 토지의 표시니까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이게 토지의 표시지. 맞아요? 네. 그럼 건물의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분. 여기다 이제 건물 번호 있죠. 그러면 건물 번호 이러면 건물 뭐가 있다? 그럼 명칭이 있으면 써주고 번호가 있으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해볼게요. 한 필지에 건물이 하나만 들어갔다. 번호가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여러 개 들어가면 번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게 번호예요. 번호.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입니다. 목조, 기와, 지붕 이게 건물의 뭐다? 구조지. 단층 주택 이게 뭐다? 종류지 종류. 130제곱미터 이게 뭐다? 면적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작. 소재, 지분. 번호는 있으면 써주고 없으면 안 써주고 한 개만 안 써줍니다. 여러 개만 써줍니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시작. 구조, 종류, 면적.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가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맞아요. 그럼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을 기록한다. 그럼 건물의 표시 시작. 소재, 지분, 구조, 종류, 면적. 그럼 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을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거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토지등기부 표제부와 건물등기부 표제부는 양식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거 양식이 다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거 이제 지금 할 거예요. 자, 이거 할 거예요. 지판을 잠깐 보세요. 이거는 무슨 거? 갑구, 무슨 권? 소유권. 이거는 무슨 거? 얼구, 무슨 권? 소유권 이외. 됐죠? 지판을 봅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면 갑골구원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됐죠? 요 5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작. 5개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요 5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시험에 낼 때 표제부는 양식이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러면 이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가 뭐냐입니다. 차이가 뭐냐는 거. 시험이다. 차이가 뭐냐라는 거. 오케이? 네. 2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2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 딱 돼 있죠. 자, 이거는 표제부입니다. 이거는 갑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무슨 번호? 표시번호. 이거 무슨 번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라고 부른다? 표시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그럼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순위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다?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가등기가 없다. 아니. 앞으로 그리 공부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몇 번? 1번. 잠깐만. 1, 2, 3이에요. 그럼 요게 번호입니다. 요 번호에 요 사이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끼어들면 번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때 1번보다는 앞이다, 뒤다? 뒤. 그러면 1을 줄 수가 없어. 2번보다는 앞이다, 뒤다? 앞. 그러면 2번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1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맞다. 그럼 요거를 읽을 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걸 읽으면 부기등기. 그럼 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요 번호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아요, 틀려? 맞아. 그러면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에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중에 가는 거예요. 순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아니, 겁먹지 마세요. 아직 안 배웠거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얘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연, 월, 일.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연, 월, 일. 그럼 요거 무슨 번호? 접수번호다, 이 말. 요건 접수번호지. 맞아요? 네.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갑골구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앞에서 수업을 해왔거든. 칠판을 봅니다. 겁먹지 마세요. 앞에 수업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 글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접수이라면 접수, 연, 월, 일 이렇게 나오거든. 자, 표제부, 갑구, 무슨 구? 얼구. 자,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았을 때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예요. 자, 이건 한 거예요. 요렇게 봅니다.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무슨 번호? 앞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갑구와 얼굴은 구가 같아, 다르다? 달랐을 때는 무슨 번호를 한다? 접수번호.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왜 접수, 연월일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 번호를 왜 쓰는데? 그거는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를 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구와 무슨 구? 갑구와 얼구. 요 갑구와 무슨 구? 얼구. 그럼 표제부에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표제부는 접수 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같은 날에 등기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럼 날짜까지는 같아요, 안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시에 등기 신청한 사람과 12시에 등기 신청한 사람 1시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건 뭘 갖고 따집니까?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까지만 쓰고 접수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갑골구에는 접수번호까지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럼 그건 더 차이가 된 거야. 됐죠? 네. 우와, 잘했어. 이제는 아파트 등기부를 배우러 갑니다. 야,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잠깐만 요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그림이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를 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로 가고, 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해했죠? 네. 그럼 나중에 요거를 딱 한 번에 해결이 다 하면 되는 거라. 한 번에. 그러면 표제부의 등기는 여기에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시작. 사실의 등기. 그러니까 갑골구의 등기는 시작. 권리의 등기. 요거는 이해됩니다. 왜? 소유 뭐다? 권. 소유권 이외가 뭐예요? 전세권, 무슨 권? 저당권이래. 이 무슨 관계?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의 등기.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사실의 등기 이래 부르면 표제부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의 등기라면은 갑고 얼굴을 말하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몇 월 이내 신청한다? 1월. 그럼 칠판을 잠깐만 봅니다.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지적법이 있었거든. 그럼 지적법에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이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도시개발 사업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 이동은 며칠? 60일. 도시개발 사업은 며칠? 15일.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그러면 토지 이동에 보면 자 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지목 변경은 60일 이내 신청한다. 오덱스다?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해서 부동산 등기법상 이래 읽었잖아요. 그 위다, 아래다? 위지. 그러니까 제 말은 등기법의 지목 변경은 1월이고 지적법의 지목 변경은 60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지적법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 60일을 알고 있었는데 1월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적법은 몇 월, 며칠, 60일. 등기법 몇 월, 1월. 그게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60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왜 1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가 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대구나 여기나 갑구는 며칠이냐 한다? 60일. 을구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또 나중에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면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락자, 상대방이 있다. 그럼 계약이면 전부 다 공동 신청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을구는 전세권이지. 전세 계약이다, 계약이다. 저당 계약이다,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이다. 이거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동신청이에요. 단독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표제부는 계약이다, 아니다? 여러분, 잠깐만. 괜찮아요.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을구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하고 허가라는 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달라졌죠? 맞아요? 그럼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해야 돼, 안 돼요?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입니까? 허가의 관계입니까?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표제부는 전부 다 허가다, 이면 허가. 오케이, 네. 그러면 면적이 달라졌다는 게 분할 합병을 했다는 소리거든. 그럼 분할 합병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돼, 안 돼요? 그럼 구청하고 내하고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다? 허가의 관계다, 이 말이야.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는 거라. 을구는 전부 다 계약인 거라. 그럼 갑구는 이제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럼 이건 민법 가져오면 돼.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공동신청이래. 그럼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토지 수용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그건 단독신청이지. 나중에 그렇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거 잠깐만 볼게요. 요 그림을 꼭 보고 가세요. 아파트입니다. 저기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해됩니다. 자, 101동에 표제부가 있답다 했죠. 1701호에 표제부 값 걸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101동에는 표제부밖에 없지. 여기는 값 걸고는 없지.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고 팔 때 101동을 사고 판다. 1701호를 사고 판다. 1701호. 요 이해됐죠? 그럼 표제부가 몇 개? 2개. 자, 그러면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이걸 알아야 돼. 2개고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눕니다. 표제부가 2개고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알아야 돼. 그럼 다시 할게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 2개를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라. 그러면 왜 나누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될 때 제 말을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여러분들 답니다.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면 그거는 아마 없어요. 그 말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요게 하나.
자, 두 번째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를 잘해야 돼요.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이거는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집합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아파트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답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토지를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답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걸 잘해야 돼요. 아파트는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답입니다.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노는 거예요. 다시, 아파트는 토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또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온다. 이걸 잘해야 돼. 그러면 왜 상하로 나누느냐? 여러분들 위에 건물이 있다, 아래에 건물이 있다. 그 위는 뭐를 나타내고? 건물. 아래는 뭐다? 토지. 위는 뭐다? 건물. 대지가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요 원리를 이해했다 안 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1위라 보세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 요 101동의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다. 요게 101동의 표제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놨다? 1도. 옆에다가 상단이라고 썼어요. 자, 여기다가 하단이라고 썼어요. 상단, 하단. 됐죠? 네, 그거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위로 오세요. 요게 1701호 전유 부분 있다, 없다? 있지. 요, 그럼 전유 부분이 바로 요 밑에 겁니다. 요 밑에 겁니다. 요 밑에 거 나오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요게 무슨 부분 나옵니까? 전유. 여기다가 무슨 단? 상단. 여기다가 무슨 단? 하단.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합니다.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시작. 1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이제 볼게요. 자, 여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시작.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시작. 대지권의 표시. 그걸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 양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 손을 볼게요. 두 개만 딱 차이가 있거든. 두 개만 차이가 있을 때 첫 번째 물을 때는 이거를 묻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거를 물어요. 그 답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1동.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후. 요거를 외우는 거라. 1동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는 대지권의 표시. 됐죠? 네. 자, 그럼 요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대놓고 갈게요. 그러면 요 위와 아래의 차이가 뭐냐, 이 말. 차이가 뭐냐. 그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 그림이 이해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아파트는, 자, 제가, 요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파트는, 요것만 이해해두면 돼요. 아파트는 잡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이게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에 표제부, 여기에 표제부예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자, 이게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요게 시작. 집어. 요게 건물의 시작. 명칭. 자, 지금부터 답입니다. 101동의 소재 집은 과 1701호의 소재 집은 은 같아 다르다? 아파트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럼 1701호, 1801호, 1901호 요것만 차이 나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이.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이제 정리를 다시 할게요. 101동의 소재지번과 1701호의 소재지번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기 때문에 두 군데다 쓸 필요가
없어. 한 군데만 쓴다. 그래서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요거 읽어봐요. 시작. 일동에 여기 보세요. 소재, 지번, 명칭. 맞아요? 네. 그러면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전유 부분에는 여기 잠깐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무슨 번호? 건물 번호. 저 아까 위에 무슨 번호? 건물 번호.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을 잠깐 해야 됩니다. 이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위에 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거를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러세요. 이게 토지입니다. 이게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 한 동입니다. 일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단이다, 하단 아니다? 하단. 이게 상단이다, 상단 아니다? 상단.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 하단입니다. 하단은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이지. 그럼 요걸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101동이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읽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 밑에 거를 볼게요. 필지가 몇 개? 그럼 3개죠. 그러면 요 아파트가 자리하면 요 땅의 필지가 3필지 위에 이 아파트가 올라져 있다 이 말이지. 맞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개만 이야기한다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잠깐만 요거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요게 안 돼 있어 있구나. 여기 안 돼 있구나. 그러면 그림으로 가볼게요.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외 2필지 위에 여기부터 레미안 아파트 101동이 자리 잡고 뭐다? 있다.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슬레이트 지붕 5층 아파트이고 1층의 면적이 563제곱미터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실의 면적이 323제곱이다. 이 아파트의 도면을 보고 싶거든. 도면을 묶어놓은 장부 3권 5권째 3페이지를 보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의 도면을 알 수 뭐다?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해볼게요. 요게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 5층이라고 써놨죠. 그럼 이 5층을 다 써야 돼요. 그럼 이게 35층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럼 35층까지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상동, 이하동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장부를 쓸 때는 정식 글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외워야 될 때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외 2필지 위에 레미안 아파트 101동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슬레이트 지붕 5층 아파트고 1층의 면적이 563제곱미터 5층의 제곱이 563제곱미터 지하실의 면적이 323제곱미터이고 이 아파트의 도면을 보고 싶거든. 도면을 묶어놓은 장부 5권째 3페이지를 보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의 도면을 볼 수 있다. 해독은 됐다 안 됐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은 나올 때는 이것만 딱 외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고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고 전유부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자, 이거 잠깐만. 요거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를 공부합니다. 그다음에다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들어가고 이 칸에는 소재 지번 명칭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대.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잠깐 공부하고 가야 돼요. 별도 등기 섬 일어나거든. 책을 잠깐 볼게요. 99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아래에 밑에서 위로 둘째 줄에 제일 아래에 토지 등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전유 부분 표제부 찾았습니까? 그럼 물을 때는 전유 부분이 키예요. 이게 일동에 들어가느냐 전유 부분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슨 부분에다 기록한다? 전유 부분. 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아파트를 짓는 순서를 이야기할게요. 순서를. 그럼 제일 먼저 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합니다. 맞아요? 네. 여기다가 바로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은행에 30억 저당권 설정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돈을 빌려 안 빌려? 빌려. 이 빌린 돈 갖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빌린 돈 갖고 모델하우스 짓고 광고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해야 하네요. 해. 분양하면 이제, 자, 계약금 들어옵니다. 계약금 들어옵니다. 그럼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지. 올라가면 마지막에 뭘 받아요? 잔금을 받잖아요. 잔금을 받고, 요 받은 잔금을 가지고, 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거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이거 말소시키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넘기면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100가구인데 50가구는 분양이 된 거라. 50가구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토지에 저당권을 말소를 못 시킨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저당권을 말소를 못 시킨 거라.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50명한테는 등기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길 때 당신이 샀던 이 아파트 땅에 현재 30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된다. 해줘야. 아, 이해되는데 나는. 빨리 된다고 그래서 됩니다. 표시해 줘야 된다. 이해합니까? 그럼 답입니다. 사고 파는 거는 일동입니까? 전유 부분입니까? 전유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샀던 이 아파트 토지에 현재 30억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기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동에다가 한다. 전유 부분에다 한다. 전유부. 요걸 딱 외우세요. 통과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아.